우리 그 서부지법 거기 난동 사건에 20, 30대가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20, 30대 제가 아는 20, 30대 남성들 정말 정의롭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갖고 지시를 받고 한 특정 종교의 광신도에 전이 되지 절대 20, 30대 청년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20, 30대 청년들은 친이 기테타 이 내란을 반대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러나 20, 30대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한 큰 틀의 고민도 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산타님께서 이지은 변호사님 스펙스에 너무 잘 맞으십니다. 고정을 기원합니다. 예, 여러 패널들과 케미도 너무 잘 맞으시고 원내보다 더 적극적인 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셔서 지역에 좋은 반향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혹시 본인 그 공산주의자예요? 아니요. 아니 종북 좌파예요? 아니 공직에 경찰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참네요. 너무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와요. 왜냐면 네. 우리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97학번이거든요. 네. 공산주의 이런 그 표현을 들어 종북 좌파 이런 표현과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그렇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저는 참고로 감이 안 대표적인 오죠. 거로 그 안타깝지만 미국에 4명의 우리 연방 하원이 있었어요. 네. 이번엔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서 이제 3명의 이제 우리 한국인이 하원이 남았는데 한 분이 공화당 의원이 있어요. 지금 한국 대사로 발령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미셸 스틸박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남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이념적인 선거운동을 했어요. 미셸 스틸박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에 나왔던 하버드 나오고 소령 출신의 그 대만계 미국인을 빨갱이에서 성공을 했어요, 저번에.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계 후보가 나왔는데 베트남계는 보트피플이에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미국으로 네. 건너온 사람들한테 빨갱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념, 이 색깔론 이런 거로 선거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우리 예. 이지은 변호사님 97학번 미안합니다. 예, 네. 97학번이라 하셨죠. 근데 우리 최항철 예. 의원님이랑 평론가하고, 저희 예. 연배 80년대 초중반 초반, 연배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암울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전두환 군사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들의 모든 걸 던지고 네. 했던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잠시 북한사에 대한 고민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랬죠. 예. 99%다 돌아왔고요. 그리고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에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누구 한 명 짚으면 제가 다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기현 대표가 자기한테 그런 말하는 게 억울해서 저러는 거죠. 자기 절대 아니 안 그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거나 스픽스를 보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스픽스 보시면 불편할 건데 좌파라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좌우입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아닙니까라고 단호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시민의식이 대단한 걸 느끼는데 윤석열이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이 하는 행태나 모습이 최소한 지가 탄핵이 되든 구속이 되든 무슨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가지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게 무슨 법조인 출신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강덕구 의원이나 예를 들어 최강재 회장님 같이 저희들 선배분들이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때 살았으면 100% 저는 독재 앞잡이로 했지 절대로 자기 목숨 걸고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한 사람들이 왜 국가를 이런 식으로 지가 지 맘대로 정말로 희비극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네. 최소한 대통령이 감옥 가서 잡혀가서 영원히 영구 격리가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화두는 한 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처럼 놀고 있고 논쟁도 되지 않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종교의 특정 종교 집단의 사입이 그 정말로 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든 이 행위의 제일 앞장을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네.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리드 112님께서 20, 30대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세대에 다 불량품을 나올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랬고요. 도잇 베스트님께서 또 역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 주제 꼭 해야 됩니다. 대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결국 저는 윤석열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대선으로의 이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기 대선은 뭐 불가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또 진보 야당이나 다른 당들에서는 혹은 뭐 정당이 아닌 다른 무소속 분들은 어떻게 대선을 치러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구와 국힘의 대선 대응은 무엇인지 한번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구구와 국힘의 대선 대응.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이번 명절에는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대통령 차기 대권 누가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고요.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야 국힘에는 누가 후보 나오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첫 번째로 국힘이 내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다들 네. 말씀하셨지만 윤석열과 관계 정리 어떻게 할 거냐. 극우들의 준동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힘이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온 대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7대3, 6대4가 아니라 그냥 9대1로 지더라도 김문수를 차기 정치 지도자로 만들자라고 선택하든지 이것은 국힘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될 만한 후보를 찾을 것인데 그 사람으로 보면 결국 지금 오세훈이든 아니면은 한동훈이든 아니면 유승민이든 뭐 거리 가면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보수 내에서 뭔가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힘의 태도나 상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벌써 2번이나 탄핵이 되는 대통령을 내놓은 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원래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의 그 지역구를 보궐선거 구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후보 안 지고 후보를 안 낸다고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에 책임을 조금 지고 후보를 안 내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 교수님. 낭만주의님께서 내란당에서 후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도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강덕구 선배님 그 말씀하셨듯이 피로 눈물로 쌓아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국이 심어놓은 유일하게 거의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고 거기에 같은 당으로 있었던 여당이 국힘당이잖아요. 이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국힘당 후보 낼 생각도 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거는 이런 당이 재집권한다? 어디 여기에서 정권 연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혼나고 법적 처벌을 받고 그리고 야당에서 대표가 나와주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 정권을 잡는 게 이런 와중에서 아니 뭐 정권 교체판이 정권 연장판이 이런 게 말이가 되느냐. 그런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